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하락했는데요. 주도주들이 좀 세게 빠지는 바람에 좀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근데 막상 코스피랑 코스닥이 그렇게 뭐 강하게 하락한 건 아닌 걸로 좀 보이거든요. 일단 전체 시장을 좀 보면 선진국 지수 같은 경우도 여전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쭉. 그리고 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상승 추세가 확 꺾였다. 뭐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코스피 역시도 그리고 코스닥도 좀 급하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좀 있었으니까 뭐 조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다만 거래량을 좀 볼 필요는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차트를 볼 때 뭐 다른 어떤 중요한 요소들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50일 이동 평균 거래량 50일 동안의 요 초록색입니다. 50일 동안의 평균 거래량 요거보다 좀 올라온 날들은 조금 의미 있게 보는 것 같아요. 요거 그 이평선보다 거래량이 좀 이렇게 작았던 날들은 좀 그저 그렇게 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지만 거래량이 많았던 날들 이렇게 거래량이 많았던 날들은 좀 의미 있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코스닥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코스피도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것이 저는 큰 추세는 벗어나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는 이어 나가지만 거래량이 많은 조정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로 단기 조정이 끝났다 이렇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 뭐 내리라도 뭐 주도주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뭐 반응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대량 거래량이 나오는 날은 이거는 좀 의미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가끔 저는 요렇게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차트를 그냥 뒤집어서 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차트를 뒤집는 게 있거든요. 차트만 이렇게. 차트를 뒤집어서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이게 지수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이렇게 빠지고 내려가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올라갈 것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갑자기. 근데 다만 내려가는 와중에 뭐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는 뭐 갈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쭉 내려오던 것이 이렇게 올라가려면 시간이 은근히 많이 걸리거든요. 추세가 한번 바뀌는 데는.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추세가 바뀔 때는 여기서부터 추세가 바뀐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진짜 추세가 바뀐 거거든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코스피가 올라갈 때 추세가 갑자기 바뀐다 이렇게는 보기 어렵고 등락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보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보면 추세가 이렇게 시장이 가다가 뭐 여기서부터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진짜 확인해 주는 건 여기서부터 진짜 추세가 하락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리고 빠지고 하락이 빠지는 이런 구간들이 변곡점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 그 시장을 좀 보면은 다시 올라가는 와중에 이렇게 해서 추세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와중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뭐 단기 조정 혹은 뭐 옆으로 가든 약간의 어떤 뭐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올라갔으면 뭐 쉴 수 있죠. 과거의 코스피들을 이렇게 보면은 계속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죠? 일정 부분 이렇게 올라가면 빠지고 또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또 올라가면 빠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니까 크게 의미를 두진 않지만 이것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어느 정도 약간 주도주가 오늘 빠졌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이런 느낌도 좀 있지만 큰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자로 보면 한국의 코스피의 PER이 9배고 PBR은 0.89배거든요. 아직도 밸류상 낮습니다. 싸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슈는 중국 한한령 해제 가능성 뭐 이런 내용인데요. 약간 좀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이게 언론 보도 아직까지는 언론 보도라는 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그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면 2,570조 원의 70조 규모의 중국 문화 콘텐츠 시장 전면 개방 유력 이렇게 좀 세게 나왔는데요. 내용은 지난 7일 시 주석의 한중 교류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 있었고 이르면 5월 중국 정부의 어떤 한한령 전면적 해제 소식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월 중국의 민간 문화사절단 한국 파견을 시작으로 문화 교류 강도를 높여 K-팝 공연, 드라마, 영화 등 8년간 막혀있던 모든 영역의 K 콘텐츠를 중국 내 유통 재개할 것,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보도이니까 좀 긴가민가 뭐 이렇게 보면서 변동성에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시장에 이런 게 있잖아요. 고평가처럼 악재는 없고 저평가처럼 호재는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최근에 전력기기나 조선방산 이런 쪽의 업종들이 주도주였지만 한편 고평가 논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악재를 싸고 올라가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저평가였던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애들은 시장에 외면되어 있었지만 호재를 쌓고 있었던 그런 거였으니까 오늘 거기다가 더하기 오늘 한한령까지 해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같은 저평가 영역에 있던 드라마 쪽, 영화, 게임, 면세 유통 이쪽들이 다 같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시장이 확 바뀐다?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저평가이면서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스윙 트레이딩의 관점에 추세 추종의 관점으로 매매를 해도 너무 과열된 구간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새롭게 추세를 만드는 쪽에서 좀 기회를 봐야 되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소식을 합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K-팝 가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대형 공연장을 대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중국 공안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게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보면 방송 규제 기관 광전총국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뉴스를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엔터 쪽이잖아요. 엔터 쪽에서 YG 엔터가 가장 많이 올랐죠. YG 엔터. YG 엔터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시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K-팝 앨범 수출 중에 20%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맞다면 지금 어떤 엔터사들이나 뭐 이쪽의 밸류보다는 수급의 힘으로 상당히 좀 세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큰 곳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YG 같은 경우에는 과거 중국 숫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쪽이 빅뱅 YG잖아요.
16년 2016년도가 마지막이었으니까 그때 중국 매출이 한 600억 정도, 그러니까 매출의 17%였었거든요, YG에. 그래서 오늘 좀 세게 올랐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의미 있게 봤었던 거는 SM도 좀 세게 올랐죠, 그죠? SM도 볼까요? 오늘은 SM은 그렇게 세게 오르진 않았죠. SM도 튀어 올라갔는데 이제 꼬리가 쭉 달리는 이런 모습이 좀 있었고, SM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의 인기가 상당히 많고, 과거 중국 엑소M을 개발할 정도의 중국 사업이 오랜 동안 좀 공들여왔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중국의 특성상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관시 문화라는 것 있잖아요. 그 문화가 가장 잘 되어 있다라는 SM도 시장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왔고, 근데 이것도 너무 옛날 일이라 사실 누가 수혜주가 될지는 막상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고, 그래서 DOU가 또 이야기도 나옵니다. DOU 같은 경우에도 3월, 4월에 이제 중국 멤버십 출시를 하니까요. 얘도 아마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미디어 쪽도 많이 관심을 오늘 좀 받았는데,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 시총이 큰 회사인데도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스튜디오 컴퓨터가 좀 느리네요. 이렇게 느리나? 거의 18%. 얘네가 시총이 1조 한 5천억 정도 되는 회사가 이 정도라는 것은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과거에 보면 조선이나 방산처럼 실적 숫자를 확인해 가면서 추세가 계속 만들어지는 애들은 중간중간에 눌림이 나오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실적이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기대감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눌렸을 때 끝나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래 보유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뉴스랑 함께. 그런 일단 생각은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요거를 하나 보자면, 세방전지라고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한번 매수를 처음 시작해봤습니다. 이게 맞나? 오늘 저희는 YG엔터를 일단 전부 매도하고 좀 보려고 하고요. 변동성이 얼마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YG엔터 같은 경우 오늘 절반만 매도할까 뭐 이런 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실적이 얹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빠른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세방전지랑 아모레퍼시픽을 매수했는데,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그 방법입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이 이평선이 딱 정배열되면서 첫 번째 거래량이 딱 나오는, 근데 이 첫 번째 거래량이 요때인데요. 나오면서 이 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의 매수를 저희는 보통 안전하게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배열되고 나서 첫 조정받고 갈 때, 첫 조정을 끝나고 돌파할 때, 요때를 매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거래량을 확인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편하긴 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분할 매수로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매수로 하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할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입니다. 조정 중에 매수를 하는 것인데, 조정이 끝났다는 걸 확인하고 반등하는 것과 거래량과 함께 보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조정 중에 매수하는 것.
근데 보통 이렇게 상승 추세라면 이 조정 중에 이 언저리 정도에서부터 한 15% 정도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분할 매수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1차 매수를 여기서 했다면 5%더 빠지면 2차 매수, 3%더 빠지면 3차 매수까지 하죠. 그러면은 평균 단가가 한 요 정도라고 보는 거겠죠. 근데 요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한 15%까지 여기서 더 한 5% 정도 더 빠지는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그냥 손절을 해야겠지만 보통 여기 언저리까지 빠지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1차, 2차, 3차 매수하고 기다렸다가 돌아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보고 매도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오늘 여기서 비중 4%로 매수를 했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4% 비중으로 편입, 1차 매수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오늘 또 매수했던 것 중에는 아모레퍼시픽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랑 거의 패턴이 비슷하죠. 쭉 빠지다가 정배열이 되는 요 초입 구간, 이 초입 구간이 있었죠. 이 초입 구간이 있었는데 이 초입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이 한번 여기가 있었죠. 대량 거래량이라고 하면 일단 과거의 50일 이평선을 뛰어넘는 거래량을 일단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대량 거래량이 있었던 요 해당 일에 보면은 여기를 전저점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고 여기를 전저점이라고 하려다 보니까 아직 전저점을 넘지 않아서 매수를 하지 않았고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면 기다려 봐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량이 나왔던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그 정배열되고 올라갔다 첫 조정에서 첫 조정을 극복하고 올라가는 모습에서 거래량 확인 후 매수 1차 매수 한 것이죠. 만약에 아까 세방전지처럼 매수를 했다면 아마 그 요날 혹은 요날 매수했을 것 같아요. 1차 매수를. 그래서 만약에 했다면 이렇게 했겠죠. 1차 매수를 여기서 만약에 했다라고 본다면 1차 매수하고 5% 빠질 때 2차 매수 10% 빠지면 3차 매수까지 하고 가겠죠. 그렇게 되면 평균 단가 한 대략 뭐 요 정도라고 해보면 요 언저리라고 하면 되겠죠. 해보면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은 벌써 한 10% 정도 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절반 비중을 꽤 많이 줄입니다. 근데 만약에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 찰나에 오늘 같은 매수 날짜와 겹치면 홀딩하고 좀 더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으로 수익 매매를 좀 심플하게 정리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다 빼고 뭐 단기 매매랑 뭐 어떤 뭐 많은 방법들을 좀 빼고 회원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원분께서 장기 추세를 보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렇게 쭉 보면 장기 추세를까지 보려면 너무 복잡해지고 장기 추세는 맞추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20과 60일이 이평선이 정배열되는 것으로 상승과 하락을 좀 이렇게 보자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일단 오늘 이렇게 방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1이라든지 채널 2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검색하셔서 뭐 편하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